안녕하십니까. 홀로서기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 격국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저의 사주의 근황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신강 신약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가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사주의 당령과 사령은 무엇인가, 즉 용신, 희신, 기신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래서 대운을 어떤 대운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운이 올 때 나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할 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제 고민을 했고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저 나름대로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사주 자체가 완벽 자체가 없다고 해요.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사주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화로운 사주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조화를 따지려면은 먼저 이제 뭐 음양의 조화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양의 조화에서는 뭐 여기 양음, 그다음에 양음에서 음양의 조화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조화롭고, 그다음에 어떤 이 오행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 사주 팔자에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화기운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행에서는 화기운이 부족하다, 매우 부족한 그런 어떤 사주 팔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태어난 어떤 환경과는 즉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농촌에서 자란다고 하면은 농촌이라는 그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주로 산다고 하면 도시라는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작은 뭐 학교면은 학교라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직장 안에서의 어떤 환경, 그 안에서의 나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조화로운 사주인가를 보려면은 제가 이제 태어난 이 월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 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월은 임진이라고 했죠. 임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임진월에 태어났어요. 임진월. 자, 임진월이라는 것은 이 진이 요 월지에 있는 지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주팔자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바로 뭐 어디냐면 이 월지 자리예요. 월지. 이 월지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인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 자리가 육친의 자리에서는 여기가 이제 뭐 자기 아내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글자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월지를 가지고 내가 과연 조화를 따지고 그 다음에 당령 사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지가 진이다. 그럼 진월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얼뜻 말씀드렸지만 진월은 4월이에요. 임묘진서부터 2, 3, 4, 즉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달력에서는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1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세력에서는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 즉 양력 2월 3일이나 2월 4일,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지가 진월이라는 것은 4월을 말하는데, 저는 양력으로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면 5월 2일이에요. 양력으로 5월 2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5월 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당령과 사령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양력 생일을 가지고 내가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 어느 당령에 태어났는지,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진자가 여기 있죠? 이 묘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령을 보면은 자축, 인묘, 묘진, 사오, 오미, 신유, 유술, 해자 이렇게 환경을 크게 8가지, 즉 8품으로, 이걸 품이라고 해요. 8품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저는 묘진 원령에 해당된다. 묘진월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묘진월에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 이제 여기 이 계수, 여기가 계수잖아요. 계수, 간목은 인묘월에 태어나야 되고, 계수는 자축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병일간은 사오, 그 다음에 정일간은 오미, 신유일간은 경금, 우리가 경일간은 신유, 그 다음에 신금일간은 유술, 임수일간은 해자,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무토하고 기토, 이 천간 중에서 무토하고 기토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원령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토와 기토는 모든 것을 이제 사주에서도 이제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토라는 그런 어떤 개념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묘진월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을입니다. 그럼 묘진월이면 4월이에요. 4월. 자, 4월이면은 우리가 이제 진월의 4월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싹이 한창 나올 때예요. 봄이면은 저 입춘이 지나면은 요 계절이 저는 뭐하고 되냐면은 요 묘진이라는 것은, 진월이라는 것은 이 절기상 입춘이 틀렸습니다. 입춘이 아니고, 입춘은 이제 시작되는 여기가 인월이었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월은 청명에서 입하까지의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청명에서 입하까지의 절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태어났었을 때 이 청명에서는 여기가 이제 양력으로 하는 겁니다. 양력으로 여기가 4월, 여기가 이제 입하가 이제 언제냐면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그 다음에 청명은 4월 5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달쯤이면 5월 2일 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월 2일이라는 계절일상으로 보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왜 5월 2일이면은 가장 흔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노래에도 5월은 푸르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초목이 이렇게 푸르름이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을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주에서 조화 또는 조후, 이 기후를 말하는데, 이 조화나 조후 기후에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틀리는 경우는 어떤 것이지, 이제 조화가 맞지 않는다 또는 조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이제 을목 같은 것이 이 5월 진월에 태어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런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술이나 그다음에 해자 측에, 즉 겨울에 을목이 태어났다 하면은 이게 계절과 환경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약간 흐름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곤란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예를 들면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해도 환경에 맞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도 좋고 공부도 할 의욕도 있고 한데 주변이 가정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례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나의 학업을 포기하면서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가정에 한두 명밖에 없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도 시대에 따라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변화된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무튼 이제 저는 뭐 예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저는 묘진월에 태어나 가지고 묘진월에 태어나서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진토 속에는 지장간이죠. 지장간 뭐가 들어있냐면 을개무가 들어있어요. 을개무, 을개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을을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당령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 당령이 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령 개인적인 뭐 자질이나 잠재력이죠. 이게 사령이라는 것은 잠재력.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뭐냐면 개라는 거지요. 이 개라는 것은 개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여기 임계, 개수나 임수나 이런 것은 학문과 관련되는 거예요. 즉 공부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임수가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 계수는 지혜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계절에 따라서 이 꽃을 보고 그다음에 이 싹이 났으니까 이 해를 보고 그다음 빛을 띠고 해서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러한 을목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것을 해서 태어나긴 잘 태어났는데 제 사주에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전에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병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즉 꽃을 피우지 못한다. 나는 준비를 이것저것 여기 이제 이 준비성이라 했잖아. 계절 환경에 맞는 준비성. 내가 잘 태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이 병화가 없기 때문에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즉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부실한 열매를 맺어서 부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병화가 없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왜 아무리 이렇게 사주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햇빛이라는 것은 계절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운이 약하다라는 뜻이고 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진월이라는 것은 이 진 속에는 이 진월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안에는 이 병화가 담겨져 있어요. 진월에는. 즉 쉽게 얘기하면은 5월이 양력 5월이면은 어느 정도 기온이 어느 정도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인묘진이라는 것은 봄의 기온이고 이 진월은 봄의 마지막 기온, 즉 여름으로 들어가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기온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의 병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근히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으로는 제가 이제 조화로운 사주를 찾는 법, 그래서 이렇게 원령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당령은 저는 을이고 사령은 개수다. 여기서 이제 이
당령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당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의 개념. 마을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마을이라는 개념은 어렸을 때는 마을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학교라는 개념이 나가서는 학교라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저는 이 을이라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있다. 그 을이라는 그러면 을이라는 환경은 바로 뭐냐면은 이 을이라는 뜻의 의미가 지식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지식을 활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내가 얻은 지식을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뭐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뭔가를 뭐 만들고 만지고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이제 그런 일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주 기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령이라는 것은 이 당령 속에서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공부에 어느 정도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내 운명을 가지고 있다,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당령과 사령은 찾았고 제가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사주가 이제 조화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 용신 귀신을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과 귀신은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용신은 제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신이에요. 용신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당령이 을목이, 즉 목이 저한테는 용신이 되는 거고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거 을을 생해주는 것. 즉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죠. 여기에 생해주는 거 보면은 여기 을 있잖아. 을이 했으면은 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을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의 용신은 목이 되는 목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죠, 을목이고, 그 다음에 희신은 뭐냐면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에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면 여기 또 이렇게 쭉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이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용신을 극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금기운이 되는 거죠. 금기운. 이게 이제 저의 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용신과 희신은 뭐 길하다고 그러고 이 귀신은 이제 뭐 흉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귀신 여기 이제 구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은 흉하다 그리고 이 귀신과 구신은 흉하고 그 다음에 한신은 때에 따라서 흉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 사주하고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봤더니 글쎄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용신이 뭔가 그 다음에 뭐 희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나의 삶 연대기에서 이걸 쭉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쭉 적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의 어떤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사주상에서는 용신이 뭐 희신이 이런데 이런 어떤 내가 내 사주를 풀 때 이렇게
내가 있었던 기억들을 되살려서 좋았었던 일, 그 다음에 나빴었던 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좋았었던 일이 나한테 용신과 희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요거는 아무튼 사주상에서는 용신은 저는 을이고 을목이고 그다음에 희신은 괴수다. 그다음에 기신은 이 금 기운이 된다. 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대운을 한번 찾아보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